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50원을 눈뜨고 강탈당했습니다. 사정인즉 시청에서 1호선 타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상암동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갈아타는 표시가 참 희한합니다. 15번 출구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갑자기 15번이 없어지고 14번이 나타나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버린 게 되어서 400m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나왔습니다.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외국인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강남 순환고속터널 한번 여러분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열렸을 때 와이파이가 안 터지다 보니까 이 출구를 잘못 잡아서 1,600원 터널 이용 요금을 수차례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깝지만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방향을 잡았던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실험 유예기간을 둬서 일정 기간 지정을 해놓고 요금을 받지 않고 소비자분들에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닐 건데 말입니다. 정책이라는 것, 그것은 정부 투자가 되었건 민자가 되었건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즉 국민들일 겁니다. 한 번쯤은 소비자를 우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꾸 양보하고 베풀면 바보가 되는 나라, 편법과 불법이 잘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나라, 과연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바꿔봤으면 합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 대표팀이 지금 평가전 치르고 있습니까?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둔 야구 대표팀이 현재 고척 스카이돔에서 호주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선발 투수 우규민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2회 말까지 0대 0으로 맞서 있습니다. 0대 0으로 맞서고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건가요? 아니면은 투수전 양상인가요? 양쪽 다? 네, 사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는 또 한 수 아래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이고요. 네. 또 아직은 2회 말까지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또 양 팀이 경기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클린업 타이머가 폭발하면 좀 점수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박병호 선수 홈런 한 방 쐈습니까? 네,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오늘 마이애미와 시범 경기에서 1회 말에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박병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타율 1할 9푼 1리에 그치면서 현재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그렇죠. 최근 시범 경기 3경기에서 7타수 4안타, 홈런 2개로 맹타를 휘두르면서 또 메이저리그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시즌 시작할 때도 마이너리그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었죠? 아닌가요? 네? 그럼 김현수 선수가 작년에 볼티모어에서 고생을 했고요. 또 시범 경기는 일단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 구분 없이 치르는데 또 박병호 선수가 지금처럼 맹타를 휘두르면 또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갈 기회는 있습니다. 예. 프로축구 아시아클럽 대항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프로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서울은 잠시 뒤 7시 30분부터 일본 우라와 레주와 조별리그 원정 2차전을 치르고요. 울산은 홈에서 호주의 브리즈번을 상대하는데 서울과 울산 모두 1패씩을 안고 있어서 오늘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일 3일절인데 뭡니까? 이 아시아 무슨 게임이 있습니까? 한일전? 네, 프로축구 한일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주가 3월 1일에 일본의 간바 오사카 원정 2차전을 치르는데 또 3일절에 한일전을 치르는 만큼 또 제주 구단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3일절에 또 한일전이네요, 보니까. 우리은행이 여자 프로농구 이 개를 평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은행이 올 시즌 31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어이구. 네, 그 2위 삼성생명을 무려 13경기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질주 중이고요. 예. 또 일찌감치 정규리그 5연패를 확정지었고 네. 정규리그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엔 33승 2패, 승률 94.3%로 예. 단일 시즌 최고 승률 신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챔피언전, 리그전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말씀이 딱 정확히 맞는데요. 그래도 그 2위하고 3위 팀을 가려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승자가 우리은행과 챔프전을 치르는데 그 현재 우리은행 기세라면은 그 2위 팀, 3위 팀 모두 그 우리은행의 기세를 멈추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승률이 94%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은행이 사실 2012년까지는 그 4시즌 연속 꼴찌팀이었는데요. 네. 그의 위성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 또 강도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비를 펼치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바하마 출신 외국인 선수 종쿠엘 존스가 골밑을 책임지고 박혜진과 이명희 선수가 어시스트로 지원 사격하면서 또 우리은행이 무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메이저리그 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가 한 대충 우리 박림 기자가 생각하시기에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네, 현재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뭐 주전으로 활약 중이고요.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도 그 지난 시즌에 좀 고생하다가 그 후반기에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또 새 시즌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또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는 그 어깨 부상을 딛고 현재 그 재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박병호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한 5명 선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미국 쪽 그 스카우터들이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황재균 선수, 롯데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메이저리그 계약을 노리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세계적인 팀들이 겨루는 대회인 만큼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손아섭 선수라든지 뭐 양현종 선수라든지 또 미국에 나갈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스카우트들도 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에이전트들 연예 기획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포츠 기획사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축구도 그렇고 유럽 쪽은 축구, 미국 쪽은 야구. 에이전트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축구는 일단 에이전트가 합법이라서 그 손흥민 선수라든지 구자철 선수들 그런 스타급 선수들은 다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고요. 축구는 좀 특이한 게 손흥민 선수는 독일인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이청용 선수는 뭐 잉글랜드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야구 프로야구도 최근에 그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에이전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박영수 특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시죠. 김요한 법조기자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도 뭐 다 아시고 청취자분도 이미 다 아셨는데 특검 연장 요청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았고 오늘 종료됐죠, 그죠? 어제 종료됐죠, 그죠? 90일이었습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는 90일, 수사는 70일이었는데 20일도 그냥 일을 하기는 그냥 그 준비만 하기는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상 20일도 수사를 했다, 내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90일 꽉 채워서 열심히 뛰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학점으로 준다면 전부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세요? 뭐 이게 특검 활동이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공소 유지가 사실 이제 검찰 활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절 넘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한 8, 90점 정도는 되지 않나. 8, 90점. 최진영 변호사님은? 저도 거의 90점 가까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405번님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청문회를 했으면 어떨까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뭐 3.1절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죠. 박영수 특검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모두 11번의 특검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역대 특검하고 박영수 특검하고 차이점이 뭐였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성원도 하시고 이렇게 응원을 했을까요? 지금이 1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99년에 있었는데요. 조폐공사 파업 유도해서 이른바 올로비 사건.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특검이 밝혔는. 김태정. 그때 밝혔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 본명이 김봉남이었다. 그것밖에 못 밝혔다고 했었죠. 예. 그리고 또 지난 2년에 가장 지금까지 11번 중에 가장 그 반면에 성과가 있었다는 게 2002년 이른바 대북 송금 특검. 그 당시 그 DJ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현 뭐 국민의당 대표시죠. 박지원 그 비서실장 또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을 구속시켰던 그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영향가 있었던 거라고 한 반면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정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오늘 봤더니만 토탈 기소했는 사람이 딱 뭐 수를 맞췄습니까? 30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의 뭐 우리나라 특검 역사상에 남을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50년 내에 이와 같은 특검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성과로서 검사는 말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했을 때에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 특히 법조인들로서는 이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국민의 평가가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11번 있었을 동안에 10번은 사실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가 또 이루어진 경우거든요. 물론 이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예전에 특검 수사가 있었던 거는 대부분 사실 혐의 사실들이 한두 가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특검은 즉 그 쟁점이 한두 가지로 딱 축약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미 증거조사도 다 뭐 압수수색도 하고 다 이렇게 뭐 사람들 불러다가 진술도 받고 했기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혐의 사실만 적시된 것만 14가지고 뭐 수사를 하다가 더 밝혀지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붙어서 14+1인데다가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수사가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좀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해 12월 1일 날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특별검사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죠? 수사 개시가 12월 21일, 그러니까 20일 뒤에 했으니까 전체 수사 기간은 70일이고 전체 그 특검이 시작된 거는 90일인 셈이 되는데 이게 특검이 시작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뭐 때문에 특검이 시작됐죠? 특검이 왜 시작됐겠습니까? 결국 여야 간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검찰 수사였죠? 결국 우병우 수사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그 여론적으로는 상당 부분 제3자 뇌물 내지 뇌물죄 특히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로 적용돼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렬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그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 이른바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700억 넘는 돈도 결국은 강요해서 돈을 냈다. 이와 같은 프레임이 됐으니까 결국은 재벌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의 실체를 파헤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청와대의 어떤 지휘를 받는 이 검사가 아니고 독립돼서 할 수 있는 특검으로 하자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조차도 지금 뭐 한국당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백기투항하다시피 해서 이 그 특검 선임하는 것도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3자한테 선임해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선임 자체를 야권에서 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특검을 만들었었는데 그와 같은 배경으로서 만들었고 그와 같은 국민의 뒤에 강렬한 어떤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임명된 게 12월 1일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탄핵소추안 발의가 12월 2일 날 하려고 그랬다가 일주일 연기되면서 12월 9일 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21일 날 특검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특검 수사와 그다음에 탄핵소추 그리고 국회 특위 청문회 이 모든 것이 이제 삼박자가 이제 맞아 떨어져 가는 이제 과정을 국민들께서 이제 생취자분들께서 기억하실 걸로 봅니다.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제출을 할 때 신문에 나온 기사 몇 가지를 달랑달랑 들고 증거라고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41개가 내는데 예. 첫 번째가 공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그 결의서, 그 다음부터 30개 모조리 다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예. 자, 이 신문 기사로 나왔던 30개가 넘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특검 조사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박영수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격려를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전에 김 평론가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네. 이와 같은 그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예. 이른바 거인의 어깨에 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 이영렬 특별수사단에서 예. 정말 한 45일 정도 정말 쉽게 말하면 빡세게 했고 예. 한 3만 쪽 가량의 수사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우리 특검이 그 기록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100% 수사를 잘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했을 만큼 기본적으로 기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영렬 특별수사팀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든가 것들을 플러스해 나갔기 때문에 이 70일간에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이 70일 만에 한다? 예.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요한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제 제가 삼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소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두 번째 영장 신청에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뜻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특검이 사활을 걸었던 거는 삼성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네 줄기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뇌물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금액을 그리고 또 이번 수사에서 이제 가장 중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이제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냈던 삼성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뇌물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법리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속이 됐다는 자체보다 재청구 후에 구속이 됐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명확하게 법원에서는 이제 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물증을 제시를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의 여부를 두고 이제 다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추가로 증거를 압수하기도 했고 거기서 나온 여러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나온 것들로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보강 수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구속됐다는 거는 사실상 그 이후에 유죄로 입증되는 건 이제 아직 법정 싸움이 남았지만 그렇게 법정에서도 이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사평론가 김요한 평론가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박영수 특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계십니다.